안녕하세요. 랜덤 지식 큐레이터 렌지큐입니다. 벌써 2021년이 된 지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그간 자주 사용되거나 만들어진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는데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더더욱 가격들이 치솟는 걸까요?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집값은 올랐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재산은 그대로인데 집값이 순식간에 하도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하게 느껴지는 것을 표현할 때 벼락거지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울에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기 편한 슬세권 아파트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요. 예전부터 있던 거지만 맥도날드와 가까운 맥세권이나 스타벅스가 가까운 스세권이란 말도 있습니다. 집값으로 인한 충격 때문일까요? 요즘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사람들 중 건망증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집값 때문은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과 같은 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두뇌의 활동 빈도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감퇴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겪는 치매와 같은 증상을 영츠하이머라고 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독서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도 필수 조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폐의 가치도 떨어지고 집값도 올라가면서 금이나 주식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예전부터 유명했던 테슬라나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신만전자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의 8대 명주 중 하나인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마오타이가도 2020년 굉장히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루이비통이나 코카콜라의 시총을 추월했다고도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마오타이 제조 비법을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식에선 박스권이란 말을 쓰는데요. 특정 구간, 예를 들어 만원과 12,000원 사이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나름 안정감 있는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주식판에서만 쓰다가 정치권에서도 슬슬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잘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표현할 때 박스권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특정 대권 후보가 일정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주변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 좀 만졌다는 사람들을 보며 포모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서 종종 발견되고 SNS에 중독된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 증후군입니다. 무언가 타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꼈을 때 초조함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증후군의 증상인데요. 심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TV에서 홈쇼핑을 보다 보면 매진임박이라고 쇼호스트가 외칠 때가 있죠. 그러면 나도 사야 되나? 뭔가 마음이 급해지는데? 라고 느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심리도 일종의 포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모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프로-아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를 갖고 싶어서 선을 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식증을 뜻하는 영단어 애너렉시아에 프로를 합친 말인데요. 대충 거식을 찬성한다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초절식이나 먹고 토하는 것을 반복하는 다이어트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우울증과 더불어 심각한 위장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10대부터 30대까지 요즘 젊은 층들이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결혼을 포기하는 홀로족과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욜로족이 합쳐진 욜로족도 요새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즐기는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술 혼밥과 더불어 자신의 집을 1인 카페로 꾸미는 사람도 많고 다양하게 솔로 라이프를 즐긴다고 합니다. 요새 쇼핑업체들도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일코노미에 집중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최근 1인분 배달도 많아지면서 욜로족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들도 자주 쓸 텐데요. 사실 한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의 모 회사가 독일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였던 거 혹시 아시나요? 스웨덴 출신의 니콜라스 웨스트버그 등이 설립한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홍콩과 싱가포르 간의 트래블 버블 협약이 2021년
즉 올해로 미뤄졌었는데요. 트래블 버블이란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나라들끼리 맺는 일종의 여행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이었던 자가격리 기간이 면제되고 나름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어브릿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 코로나19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요. 2021년에는 과연 우리도 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여러 나라에 슬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국무총리가 언급했듯이 한국도 집단 면역 상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집단 면역이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 전파력이나 확산 속도가 확 줄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자연스레 보호받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예전에 천연두 같은 질병에도 활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웨덴은 백신 없이 코로나 집단 면역을 시도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백신이 보급되어도 집단 면역만을 너무 안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달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